네, 안녕하십니까. ST 핵융합 연구단장 맡고 있는 황용석입니다. 앞에 일기 연구단들의 그 멋진 결과들을 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쉽게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아까 초기에 성 단장님 말씀하셨던 어떤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 컴퓨팅하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두 개가 이제 결합돼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이제 큰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요즘 많이 여러분들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결국은 그 AI가 모든 것을 갖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AI 얘기를 막 하다가 지금은 또 AI가 제대로 가려 그러면 전력이 없어서 너무 곤란하다. 그래서 전력 얘기를 갖다가 같이 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처음에 저희가 연구 시작할 때만 해도 AI 얘기보다는 저희 연구단은 AI가 관계되지만 사실은 핵융합 얘기할 때는 AI보다는 2050년도 탄소 중립 얘기를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2050년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은 2050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하는 생각이 밑에 다 깔려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AI가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AI를 갖다가 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될 수 있느냐. 그 농담으로 저는 이제 이세돌이 졌을 때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전력 프로그램만 빼면은 충분히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문제, AI 시대에 맞는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게 저희가 가진 제일 큰 풀고자 하는 숙제가 되는데, 그 숙제의 답은 사실 우주 속에 있거든요. 우주 속에 있는 게, 우주의 에너지가 바로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별에서 에너지를 내는 게 핵융합이기 때문에 이 핵융합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가지고 있는 간헐성이나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고, 기존에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핵융합 에너지가 바로 우주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답을 갖다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긴 여정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핵융합의 과학적 난제가 뭔가 하고 이제 살펴봤을 때 이 핵융합의 발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핵융합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 가장 빠르게 발전한다 그러는 IT 산업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2년마다 거의 그 성능이 2배씩 올라가는 그런 빠른 발전을 갖다가 1990년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할 때는 한 2000년대 정도 되면은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가장 핵융합 장치 중에 큰 그 타겟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이터 같은 경우에 2030년대 중반에 가서야 완성이 돼서 핵융합 그 로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아직도, 원래 2000년 정도면 돌파할 수 있을까 했던 게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 이 부분에서 보면은 그 IT 쪽의 컴퓨터 칩의 발전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는 CPU에서 출발했던 게 GPU로 전환하면서 이런 브레이크스루를 가지고 갔는데, 핵융합은 그 부분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못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 못하고 계속 농담으로 얘기하는 매번 20년, 30년 후냐 하는 이제 그 조롱을 받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아주 복잡한 과학적인 문제로 본 것보다는 오히려 그 성능이 장치가 커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형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2터 같으면은 그 장치 규모가 거의 한 30m 이상 되는 사람 여기 사이즈를 보시면은 요 조그마한 사람에 비해서 장치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이걸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건설 기간이나 비용이 너무 커져서 문제 해결이 되게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는 게 그 에너지 문제의 어떤 키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는 타겟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더니 그 저희가 하고 있는 핵융합 연구 중에 토카막이라는 방식이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방법인데 이 토카막을 갖다가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게 만들 수 있는 방식 그 방식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 있는 스페리컬 토러스라고 얘기하는 뚱뚱한 토카막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뚱뚱한 토카막 형태로 해가지고 성능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높이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우선 소형화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란지 사업이 바로 융합 연구가 될 텐데 이 융합 연구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 ST 방식으로 해서 연구를 베스트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2020년에 21년에 저희가 선정될 때까지 제가 10년 정도 저 장치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실험의 결과라는 게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GPU가 발전하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쪽의 발전을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결합하게 되면은 핵융합로를 갖다가 이 칩 속에 넣는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이걸로 해가지고 버추얼 리액터하고 같이 하는 핵융합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접근을 저희 연구단이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연구단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걸 갖다가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요즘 이제 AI 시대에 가장 화두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핵융합 쪽에 접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치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컴퓨팅하고 실험하고 두 개를 묶는 형태의 그런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가 조금 사라지다가 다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대학하고 카이스트 한양대학 노트스퀘어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저희 연구는 핵융합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물리학이나 전산 물리학 쪽이 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진행되는 그래서 GPU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그 컴퓨테이션 쪽의 컴퓨팅 파워 쪽을 갖다가 결합함으로써 핵융합 실험을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쪽의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 장치의 실험 플라즈마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서 그 GPU를 가지고 그 입자들의 그 움직임을 모사하는 그런 그 버추얼 리액터의 파티클 시뮬레이션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결합한다 해서 저희 연구는 제일 큰 연구 그러니까 그 소형 핵융합로에 구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의 어떤 실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상 핵융합로를 구축하는 그 파티클 시뮬레이션하고 두 가지가 메인이 되겠고 요 두 개를 갖다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험 쪽에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실제 구현한 걸로 보면은 이렇게 학술적으로 발표할 때 하기에 많은 내용이 아닐 정도인데 실제 저 실험을 구현하는 데서는 여기 이제 이 핵융합의 성능을 올리는데 중요한 파라미터인 자기장하고 플라즈마 전류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 전류를 갖다가 구동하기 위해서 그 파워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운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에 많은 에포트를 넣어 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가 한
300kA 정도의 플라즈마 커런트를 0.2 테슬라라고 하는 낮은 자장하에서 가둬둠으로써 어떤 안전성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라즈마를 구현하는 작업들이 제일 첫 번째 되게 됐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앞서 다음에 이제 만들게 되는 가상핵융합로 파티클 입자 시뮬레이션에 의한 부분의 데이터로서 사용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파워라든지 진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실제로 저 파워 같은 경우에 상용으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저희가 비용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없어가지고 직접 이제 구현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해가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컴퓨팅 쪽에서는 보통 그 핵융합 플라즈마에 나오는 입자들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는 데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체로서 전자나 이온의 유체로서 그 시뮬레이션 하다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키네틱하게 입자를 따라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입자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그 3차원 공간에 3차원 밸런시 스페이스에 직접 하지 못하고 그거를 5차원 정도로 줄여 가지고 하는 연구가 메인 이제 그 어프로치가 되겠는데, 저희는 장치가 좀 작은 장치이기도 하지만은 GPU의 발전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 6디멘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3차원, 밸런시 스페이스 3차원에서 6차원 전체 입자를 갖다가 그 시뮬레이션하는 코드를 갖다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작할 때는 그 엑심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플라즈마 쪽에 사용되는 코드가 막 개발된 게 있어가지고 그 코드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코드를 CPU로 돼 있는 걸 GPU로만 바꿔가지고 빠르게 저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많은 입자의 숫자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스페이스 플라즈마의 그 코드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 그런 코드였고, 토카마기는 핵융합을 하고 있는 영역은 오히려 그 집어넣는 인풋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그 이슈가 되는 더 많은 이제 에포트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1년 정도 지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코드를 갖다가 직접 만드는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첫 번째 큰 난관을 이제 저희가 겪게 됐었고, 그 기반에서 파티클 코드를 갖다가 개발하는 팀을 갖다가 추가하고 꾸려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자체를 변함이 아니라 오히려 코딩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GPU로 넘어가면서 속도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자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도 보면 그 내용들 보면 실제 그러니까 그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코딩 메소드들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들을 실험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라든지 AI 쪽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도 같이 저희 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준비해서 실제로 이제 LSTM 시뮬레이터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해서 그런 피직스 연구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 성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그 실험 쪽에서는 이
그 장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구현하는 부분에 더해 가지고 이 내벽을 갖다 제어하는 쪽에 새로운 툴들을 넣게 되면서 가두어지는 성능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과학적인 성과를 이제 같이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쪽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갖다가 개발하는 게 딜레이가 많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해서 지금 이제 코드가 원래 타겟은 한 1조 개 정도 입자 시뮬레이션까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그 1조 개까지는 아니고 한 800억 개 정도 테스트를 지난달에 이제 마치고 그 개선 방안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곧 지금 실제 이제 그 실험 쪽에서는 어떤 실험 결과에서의 어떤 성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 쪽에서는 코딩 여기를 입자를 갖다가 육차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코드의 운전이 이제 가능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그 디지털 트윈의 어떤 난제 해결에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위치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 실험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성능의 향상하고 더불어 가지고 그 토카막 장치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연속 운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 연속 운전하는 쪽에 포커스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방식 중에 이제 헬리스틱 인젝션이라는 방식이라든지 몇 가지 방식들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자빔을 갖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전류를 갖다 그동안은 앞서 제가 300kA 이제 구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덕티브한 방법으로 이제 저게 썼는데, 그 리액터를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힐리스틱 인젝션이라는 방법의 전류구동을 갖다 시험을 하면서 그런 전류구동이 되는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류 현상들로부터 출발해서 전자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시적인 난류가 거시 플라즈마 구조를 갖다가 변경해서 리커넥션이 자기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그 전류구동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요 부분이 태양에서 저희가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한 핵융합 연구를 한다는데, 태양의 그 코로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리커넥션 현상을 갖다가 재현하는 그런 실험이 돼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연결해서 입자 시뮬레이션하고 실험 결과를 갖다가 묶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네이처에 퍼블리시를 하면서 사실은 그 핵융합 자체의 어떤 문제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이언티픽하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실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핵융합 쪽의 어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형 ST 토카막 장치의 어떤 설계에 필요한 그런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실험 데이터를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 그 연구가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GPU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코드를 만들므로써 이것들이 중요한 툴로서 작용을 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소형 ST 토카막 핵융합로를 설계하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큰 활용 그 파급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차원 이상 공간에서의 어떤 전산모사 결과하고 실험 결과를 갖다가 융합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이 연구단에서 그 결과를 갖다 구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만들었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GPU, CPU 하이브리드 계산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코딩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그 결과를 내면서 더 활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 연구들은 결국은 핵융합 실험하고 컴퓨팅 쪽의 연구들이 결합돼서 그 넓은 분야로 적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전류구동하고 연소운전에 관련되는 연구들이 활용이 돼가지고 지금 그 핵융합 연구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성능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연속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특허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전류구동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는 이터널 퓨전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핵융합 연구의 어떤 도전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이 연구의 어떤 후속 연구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